나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영유아가 아닌 이상은 보통 그걸 100% 온전하게 실질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죠. 어떤 연인 사이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사랑해? 나한테는 너뿐이야?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말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성과 구체성과 시간입니다. 아 그래 내가 야 오늘 너무 고맙다. 내가 진짜 고마우니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밥 한번 살게. 근데 그걸 믿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은 저 말이 진심일까를 알 수 있을까? 내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원래 제가 항상 토요일 날 보통 촬영을 했는데 제가 어제는 좀 많이 아팠어. 목소리가 안 나왔어. 그래서 어제는 푹 쉬고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촬영을 이렇게 하러 나왔습니다. 이게 저는 이게 스타일이 우리 흔한 말로 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우 나는 몸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예측 불허.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는 내 이 능력이 둘 중에 하나야. 금방 빵꾸가 나거나 번아웃 쫓겨나거나. 그래서 오늘 다들 쉬고 계시죠? 오늘이 아마 입추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참 사람 기분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6월, 7월, 8월 둘째 주가 아마 그 한국전력에서는 가장 그 예비 전력에 심각한 우려 기간으로 두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그거고 이 기분상으로는 한 이제 7월 말 지나서 8월 초가 되니까 홈쇼핑이니 뭐니 해서 아주 그냥 여름옷 왕창 세일도 이미 끝났어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역시즌이라고 해갖고 겨울옷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올겨울에 이제 밍크 생산을 안 한다는 업체도 좀 있고, 이제 미리미리, 이제 물가가 비싸잖아요. 수입 원가가 지금. 가죽이니 뭐니 뭐 이렇게. 미리 이제 도토리를 재놓는 다람쥐 마냥 그런 거를 좀 미리 여름에 재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벌써 이제 여름은 보내는 거고 이제 8월 초인데 뭐. 그리고 오늘이 이제 처서라고 하는데 덥기는 여전히 덥습니다만 느낌상 이제 니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어제는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기분이 좀 좋아요. 나 여름이 진짜 난 너무 힘들거든. 분명히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. 이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. 수십 년째 여름이 힘드냐고. 전 더위도 잘 안 탑니다. 저는 추위를 타지 더위를 타지도 않아요.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이렇게 좀 식은땀도 좀 나고 그러긴 하는데 뭐 이렇게 더위를 타지도 않는데 여름에 뭔가 심신이 아파. 마음도 막 아파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근데 이런 여름을 이제 빠이빠이를 할 때쯤이 되니까 오늘은 좀 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한 지난주 정도에 이제 한 2주 조금 핫한 7말 8초 남들은 그냥 휴가 가느라고 그냥 맞다 우리 애도 보이나? 안 보여도 그만이고 저기 이제 하루방 방향제가 있어요. 하루방이
감귤이랑 같이 있는 방향제가 있는데, 예, 그거를 제주도 놀러 갔다가 사갖고 왔더라고요. 아주 그냥 핫한 그 2주를 아주 정신없이, 예, 국내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2주가 이상하게 하여튼 여름 한복판에서 컨디션이 마이너스 100점, 마이너스야. 제로도 아니고.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고 너무 힘들었어요. 많이 알았고.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약 먹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맨날 보는 게 TV밖에 없잖아요. 근데 내가 TV를 보니까 그 TV를 주로 저는 이 눈으로 안 보고 귀로 듣잖아요. 귀로 TV를 보죠. 귀로. 그럼 거의 대부분 뭐가 나오죠? 이 말이 나옵니다. 말. 근데 어쩜 그렇게 진정성 없는 말이라는 걸 지들도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진정성 없는 말을 저렇게 한결같이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? 라는 제 나름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 말이 진짜? 아니면 위장? 아니면 유혹? 아니면 간보기? 떠보는 건가? 아니면 날 놀리나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항상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액면 그대로 100%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요?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아직 이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아주 영유아가 아닌 이상은 보통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100% 온전하게 실질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죠.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저의 친구들도 다 35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 왠지 그냥 걔네들이 하는 말은 레알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내가 안지 얼마 안 된, 그래서 몇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35년 된 친구가 나한테 했을 때랑 같은, 그쵸? 진정성이나 같은 감정을 가지진 않죠. 네. 근데 또 그게 꼭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새로 만났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뭐 가까운 관계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이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 말 때문에 치유도 되고 이 말 때문에 위로도 되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상하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 세 종류로 분리되시는 거 아세요? 우리 때는 이거 한참 유행이었는데, 그러니까 뭐냐면 사탕 같은 친구, 밥 같은 친구, 약 같은 친구. 예. 그러니까 사탕 같은 친구는 굉장히 달콤하고 막 함께 있을 때는 막 엄청 해피해피한데 먹고 나면 살찌고 있었고 충치 생기고 그렇죠. 그 뒤에 뭐예요? 살 빼야 되죠. 거기 당 수치 올라가지. 거기다가 이 충치 치료하려면 얼마나 아파. 돈 들어가지. 그래서 이런 게 백해 무익한 이제 이런 친구인데 그 당시는 너무 해피한 거야. 이런 친구가 있어요. 밥 같은 친구가 있어요. 밥 같은 친구. 딱히 뭐 대단한 뭐는 아닌데 우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. 그쵸? 그냥 늘 일상적인 거잖아요. 밥을 맛있게 먹는지 맛없게 먹는지 영양가 있게 먹든 아니면 먹으면 독이 되는 걸 먹든 하여튼 먹긴 먹잖아. 그러니까 뭐예요? 그냥 생활 속에 존재하는 뭐 그런 존재? 그런 존재가 이제 두 번째 이런 친구였고 약 같은 친구가 있어요. 이 약에서는 그 마약은 아니고 우리가 약국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마약 팔진 않잖아요. 여기서 이제 약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도와주는 나를 치료해주는
이제 대충 친구들이 이제 저를 이제 약 같은 친구로 많이 봤죠. 일단 내가 물리적으로 사탕 같은 친구나 밥 같은 친구는 되기가 어려워요. 그러려면 맨날 붙어 있어야 되고, 뭐, 어디 휘황찬란한 나이트도 맨날 가야 되고, 뭐, 그러는데, 뭐, 그래, 어떻게 가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 같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약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친구들은 주로 전화 통화를 많이 했죠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그 당시, 예, 서부터 지금까지, 그 세월이 벌써, 굉장히 많은 갭이 있잖아요. 이 공통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 미스테리 같은 게 뭐냐면, 저 말이 진짜일까? 저 말은 왜 한 거지?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? 나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를 하여튼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. 엄청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,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, 뭐래? 용건 없는 전화를 뭐 하래요. 저는요, 용건 없는 전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. 하여튼, 코딱지만큼이라도 용건이 있는 거야. 예를 들면, 뭐, 남편한테 전화를 해. 남편한테 전화를 할 때도, 그냥 뭐 해? 이거로는 전화하지 않아. 물론, 처음엔, 자기 뭐 해? 이러고 전화를 하죠. 근데 용건이 있어. 근데 그 용건이라는 게 꼭 뭘 사와, 뭐 어째고가 아니라, 자기 근데 그 뉴스 봤어? 그거 아니야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나한테는 용건이야. 근데 나는 그런 정도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궁금해서 무료해서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저는 사실 걸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걸로 치면은 제 인간관계가 아주 그지 같은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, 그게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전화를 저는 너무 많이 받아요.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애들이 안 끊어. 걔네들은 하나지만 전화를 받는 나는 하루에 2통만 받아도 막 몇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. 그만큼 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,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,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, 자,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말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. 무슨 뭐라 그러죠? 사람의 예전에 뭐 드라마 중에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재미없네. 저 그렇게 안 끝나. 라는 걸 정말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귀로 이렇게 들리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긴 했는데 그건 현실엔 없잖아요. 그런 거 없이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 표정도 이 포커페이스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어. 포커페이스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포커페이스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. 예. 나는 한 중간 정도. 예. 참 그것도 신기해. 우리 애는요 진짜 포커페이스가 안 돼. 얼굴에 이미 말하기 전부터 막 다 드러나 있어. 나 짜증, 나 지루, 뭐 이게 다 나타나. 그런 사람도 있고. 그렇죠?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진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케이스 중에 단 2시간 뒤에 사람을 죽일 사람인데 2시간 전까지는 너무 평온하고 자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뭐 그 사람의 행동, 태도, 뭐 이미지, 뭐 그 사람의 표정,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딱 직관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? 말이란 말이에요. 말. 그래서 무슨 말을 사람들이 그 말을 해야 무슨 의사소통이 전달이 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서로의 어떤
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뭐 말을 통해야 뭐 진심도 느껴지고 뭐 믿음도 생기고 의리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말 다음에 행동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행동만 가갖고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무 말 없다가 모르는 사람이 뭐 내 앞에 생수를 여기다 딱 하나 갖다 놔.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.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생수를 왜 갖다 놓은 걸까?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. 그렇죠? 이 생수를 나보고 마시라고 갖다 놓은 거야?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그러면 그 생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그죠? 막 이거 막 거의 그 다음에 이 생수를 먹어보고 팔아달라고 갖다 놓은 걸까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. 뭐 도대체 이놈의 생수를 내 앞에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톡하니 갖다만 놓고 가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죠.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서 뭐예요? 말이잖아요. 언어, 말. 근데 이제 참 편하게 생각하면 말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. 이런 말이 있죠. 뭐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반영할 수는 있겠죠. 아니 근데 말은 생각을 반영한 거면은 생각에 거짓말은 없게요. 그 다음에 거짓말도 없고 빈말도 없고 거기다가 뭐 생각을 반영한 거라면은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뭐라 그러죠? 거짓말보다 조금 더 센 거. 그런 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. 생각이 그대로 투영돼서 말이 나온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. 어떤 연인 사이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사랑해? 나한텐 너뿐이야?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돈 많은 여성인데 연상인. 돈 많은 그쵸 연상의 여자. 어떤 이제 남자친구인데 한참 연하인. 얘가 내 돈 보고 저러는 건가? 나한테 빈대부터 살라 그러는 거야? 뭐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말이라는 그 자체 안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, 그 다음에 모양, 그 다음에 이 말의 성질, 성질. 이런 것들은 딱 요 말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가볍게 그냥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뭐 그런 건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누가 절더러 아우 너무 여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과거에는 가끔 그런 요즘에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도 민망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나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면 본인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. 이런 관계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뭐 적재성 멘트 아니야? 뭐 이런 의심? 네, 이런 걸 좀 하게 되죠. 그래서 보통 그래서 왜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 뭐 너무 뭐 예쁘세요 뭐 너무 미인이세요 뭐 이러면 다들 그냥 아예 뭐 이러고 말잖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분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니까 기분 좋은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. 그냥 에이 뭐 이 정도거나 뭐 그렇지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도 아니 아름답다는데 기분 나쁠 순 없잖아요.
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깊이가 그닥 깊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한 주체가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. 그런 이해관계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감정적인 어떤 텐션이 올라가서 아우 10,000원 쓸 거 20,000원 쓴다 라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무 관계가 아니야.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했다. 그럼 아무래도 저 얘기해서 뭘 얻어갈 것도 없는데 저런 얘기를 왜 해?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좀 진심일 확률이 조금은 높다. 요 정도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없는 거죠. 제가 전자로 참 이 얘기가 그런데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타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참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저는 그 두 분의 관계를 별로 의심하진 않습니다. 뭐 내 의심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일단 뭐냐면 뭐 만남의 어떤 과정도 자연스럽다고 자세히 몰라요. 그 다음에 뭐 일단 연애 기간도 생각보다 길었어요.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성과 구체성과 시간입니다. 근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반복성 구체성은 내가 뭐 진짜 뭐 사이에 끼어갖고 같이 3자 데이트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1년도 아니고 3년 정도 만났으면 그래도 뭐 본인이 진정성을 서로가 느꼈기 때문에 하진 않았을까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뭐 괜히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만큼 우리는 이 말에 담긴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은 진정성을 찾기 위해 저 진실을 찾기 위해 정말 세상에 친구는 너뿐이야. 너가 가장 소중한 친구야. 라고 하는 저 말이 진짜 내가 소중해서 저러는 거야?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? 서부터 시작해서 그죠? 우리가 아주 많은 그 말들에 대해서 저 말을 내가 100% 믿는 게 나한테 나중에 상처받지 않고 관계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말을 괜히 앵념 그대로 믿었다가 나는 뒤통수를 맞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을 원하는 그 니즈는 10대나 50대나 70대나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말을 잘 믿지 않아요. 왜냐면 그것도 나름 굉장히 제 나름의 경험으로 생긴 거예요. 전 말을 믿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말을 믿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성, 구체성, 시간,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일관성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도 계속 그게 일관적이냐를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성, 반복성, 구체성, 일관성. 이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? 시간이라는 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딱 내뱉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믿진 않아요. 제가 그 경험상 정말 황당했던 경험이 뭐였냐면 대학교 이제 막 입학을 해서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렸고 중고등학교 때는 나의 인생의 최악의 암흑기 혹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패스.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.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중학교 안에 나의 초등학교 때 조금 안면이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섞이는 확률이 있고,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
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제 학교 안에 나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거예요. 난 동문도 없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는 다 처음인 거죠.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참 많은 인생을 배웠습니다. 특히 뭐로? 말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. 그게 뭐냐면 저는 생각보다 약속에 대한 조금 지나친 강박이 있어요. 근데 또 그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도 할 줄 압니다. 근데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. 왜냐면 그 친구가 야 다음 주에 내가 미팅 있거든? 네, 너 꼭 나와야 돼. 내가 전화할게.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. 다음 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, 그죠? 다음 주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겠죠? 미팅이 있다. 이 미팅은 소개팅과 다르게 사람이 좀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소개팅은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뭐 펑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, 여러 명 중에 한 명 끼는 거에는 엔간하면 끼지 않겠어요? 미팅 있고 내가 전화할게. 우리 수시로 전화할 만큼 친한 사이긴 했어요. 그때는 이제 다 집 전화로 전화를 했죠. 낮이고 밤이고 전화해놓고는. 그러면 나한테는 그 친구를 의심할 만한, 그 말에 의심할 만한 단 하나의 요소도 없었단 말이에요. 가장 나한테는 베프였고.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? 그쵸? 네. 아, 뭐 입고 나가지?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.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팩도 이렇게 하나씩 좀 붙이고. 네. 그다음에 괜히 막 시간도 잠깐만 화목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니까 그날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왠지 금토일 중에 하나일 것 같으니까 왠지 누가 약속을 정해다 그러면 나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번 해보고 근데 그냥 넘어가요. 근데 또 저의 또 성격상 그러면 전화해보면 되잖아. 전화해서 야 너 그때 지난주에 나한테 이번 주에 미팅 따르지 않았냐? 너 연락한다 그러지 않았냐? 근데 왜 연락을 안 해? 빵꾸난 거야?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 무슨 미팅이 뭐 먹고 죽을 일도 아니고 아니 뭐 파토가 났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저는. 근데 자 제가 중간에 반복성이라고 그랬죠. 이게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그 친구의 말이 뭐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일이 뭐 꼬일 수도 있고 뭐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고 나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제3자의 문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. 근데 뭐든지 반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? 뭔가 하나로 귀결됐을 때랑은 다른 판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그래서 왜 연쇄살인이 위험한 게 이제 그런 고리를 찾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. 내가 뭐 다음 주에 뭐 내가 갖다 줄게. 안 갖고 와. 그럼 단순히 그거를 처음에는 얘는 좀 나하고는 다르게 저는 좀 꼼꼼하고 철저하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걔는 좀 덜렁대고 좀 뭐 그런 걸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네. 다른 친구한테도 걔하고도 이제 뭐 또 서로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걔 이상해. 걔가 못 믿을 것 같아. 그리고 어쩜 말하고 행동이 저렇게 달라?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두 번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. 왜?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. 이 반복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
이 반복적이라는 거를 느끼려면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사람이 어쩌다가는 놓칠 수도 있고 어떨다가는 뭐 빼먹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늘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. 걔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걸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계기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정황들이.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얘기했던 그 다음 주에 미팅이 있었더라고. 그 다음 주에 미팅이 있었는데 나 쏙 빼고 네, 딴 애들이랑 한 거야.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. 근데 뭐 대충 알 거는 같기는 한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뭘 버리기 시작했냐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이 야 네가 어리석은 거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다면서요. 아 그래 내가 야 오늘 너무 고맙다. 내가 진짜 고마우니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밥 한번 살게. 뭐 이러면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.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밥 사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내가 뭔가를 도와줬으니까 고마우니까 밥 한번 살게. 그럼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믿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.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고마우니까 그냥 한 얘기라는 거예요. 물론 정말 고마웠는데 밥을 한번 진짜 살라고 했는데 뭐 출장이 잡혔던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팠던 본인이 아팠던 그래서 못할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는 액면 그대로 믿었던 나는 처음에는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. 그럼 뭘 믿어야 되지? 말을 믿지 않으면 뭘 믿어야 돼? 내가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심으로 했는지 그냥 짝퉁으로 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한 게 어떻게 하면은 저 말이 진심일까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내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것들을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나 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? 제 인생에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할 때는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. 흔한 말로 내 인생의 패밀리가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을 가름하는 내 나름의 기준이에요. 그게 뭘까요?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게 자, 제가 여태까지 쭉 앞에 설명했던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? 이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알겠는데 잘은 못하겠대요. 네. 성격상 잘 못하겠다는 얘기죠. 근데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라고. 네. 첫 번째가 뭐냐면 자,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. 내가 정말 뭔가를 되게 뭐 해줘서 그랬었던 뭐가 됐던 간에 이 상대가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냐면 야 진짜 고맙다. 아니면 내가 꼭 진짜 내가 밥 한번 내가 진짜 진하게 살게. 연락해. 아니면 지가 연락할게. 연락하자. 뭐 이럴 수도 있죠. 야 내가 밥 한번 살게. 연락해. 할 수도 있고 야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내가 연락할게. 이럴 수도 있고 야 우리 그러니까 연락하자일 수도 있죠. 그 연락하자는 뭐예요? 내가 할 수도 있고 네가 할 수도 있고 그럼 보통 그냥 하나보다 하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진위가 알고 싶으면 전화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.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다음 주에 밥 한번 살게 하면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떤 타이밍이 해야 되느냐? 갑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. 있잖아. 지난번에 너 다음 주에 밥 산다고 그래갖고
뭐 먹을까 기다리고 있었지. 근데 어때? 나 먹고 싶은 거 생겼는데.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대놓고 내가 먼저 훅 들어가 버리면, 자, 그때 상대의 반응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야 그래 너무 고맙다, 내가 진짜 너한테 진짜 내가 진하게 한턱 쏠게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, 그렇게 해서 연락하자라고까지 보통은 다 얘기를 하죠. 아니 그러고 나한테 산다는데 내가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전화해서 야 너 밥 사준다며, 나 외로워, 아니 나 너무 허기져, 배고파, 힘들어, 밥 좀 사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빈말로 했으면 당황합니다. 만약에 진심으로 했으면 그래 미안하다,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, 내가 밥 한 번 한다 그랬는데, 야 근데 오늘은 좀 그렇고 너 주말 어떠냐, 그리고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리액션을 확 치고 들어오면 상대가 당황하기 시작하죠. 근데 어쩌고 무슨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리고 뭐가 나와요? 그 다음 일정에 대한 플랜이 나오지 않습니다. 이건 뭐예요? 그럴 생각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. 요게 뭐냐면, 요즘에 그 월요일마다 지하철에서 그 전작년 뭐라 그래야 되죠? 사람들이 요즘에도 뭐 시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저도 참 그래요. 뭐냐면 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? 처음엔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거는, 이동권이니까 지하철에서 뭐 그런 시위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전후가 맞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권리 예산제를 보장하라는 건데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. 지금 장애인한테 쓰는 예산이 너무 작아요. 작아도 너무 작아. 0점 몇 프로예요. 0점 몇 프로. 그러면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무슨 방법을 또 쓸까 봐 나도 머리가 복잡해. 근데 솔직히 굉장히 제가 그럴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, 이분들이 어찌저찌 해서 그 부총리를 찾아갔더라고요. 경제부총리. 예. 기재부 장관이죠. 예. 경제부총리가 이제 겸직을 하니까. 이제 어디 찾아갔더니 자기가 뭐 한번 실무진하고 한번 그 플랜을 짜보겠다. 짜서 통보가 갈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.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을 해도 뭘 해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내가 해보겠다, 실무진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를 알려주겠다라고 정말 얘기했을 때 이게 정말 진심이었다면, 그래요,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바쁠 수도 있죠. 그죠? 그리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뭐 만나자는 사람 뭐 할 일이 뭐 좀 많겠어요? 그러면 적어도 이쪽에서 전화를 했을 때 적어도 실무단에서는 전화를 받아야 돼. 아예 씌워버려. 결국은 뭐예요?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입 빠른 소리를 한 거고,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, 그쵸? 이 사람들을 사실 기만한 거예요.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딱 그 순간에 내가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저거를 할게 라고 하는 딱 그 말만 듣고 저게 정말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러면 보통은 마냥 기다리다가 그렇지 뭐 저 사람들이 뭐 한두 번 그랬어? 안 해 포기해,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, 이런 식으로 매사를 다 포기하고 살다 보면요, 내 권리는 항상 다 놓쳐지는 거예요. 이게 뭐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
그러니까 뭐 누구든 그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관계에서 늘 나한테 친구는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. 사실 근데요, 저한테 아주 함부로 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 친구를 내 친구에서 이게 손절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사실 근데 좀 편한 친구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손절을 했어요. 그 이유가 뭐였냐면, 자, 너밖에 없어라고 하고, 그러면서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. 그럼 저는 제가 바쁘면, 어째저째해서 지금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, 내가 편한 시간이 맞으면 영순이로 그 친구를 만났어요. 아니, 친구가 나밖에 없대잖아. 그러면 거꾸로, 나도 친구가 걔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, 나도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도. 그래서 나도 친구가 필요할 때 그 친구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어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 때,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꼭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죠. 그거를 만약에 조차도 수용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아주 심각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. 보통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죠.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,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특별히 내가 진짜 외부에 나와 있거나 뭐 문제가 뭐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은 다음 약속을 정해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따라줬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냥 이유가 굉장히 이런 거예요. 오늘은 만날 기분이 아닌데? 그러면 나는 그럼 여태까지 내가 꼭 너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.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만날 기분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, 엊그저께 파마를 했는데, 약간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. 오늘도 날씨가 되게 흐린데, 그, 파마 아시죠, 여러분들? 파마 드라이를 하고 나서 습기가 많이 높아지면, 이 머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뿌시시해지고, 저도 좀 곱슬머리가 심해서, 아니, 근데 친구 만나는데 무슨 곱슬머리에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오늘 기분이 그런 거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. 아니면 기껏 나가는 것까지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아침 문득 전화해서 오늘 갑자기 나가기 싫어졌대.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. 그럼 여태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은 뭐가 되죠? 난 바보가 되는 거야.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아닙니다.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인간은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야구처럼 3 아웃, 3. 그런 일이 2번, 3번 반복됐을 때는 이건 이 사람의 습관이구나. 그냥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구나 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 사람의 말,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내가 한번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역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. 자극을 주는 거예요. 자극을. 보통 그래서 뭐 남자 만날 때, 뭐 여자 만날 때 꼭 술을 코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까지 한번 마셔봐라.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술을 싫어하거나 선천적으로 술을 진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네. 저는 이제 가끔은 안타깝다.
아유,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달달한 맛을 모르냐. 그러지만, 아니, 술이, 막 먹으면 힘들대요. 예,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진대요. 그럼 먹으면 안 되지. 근데 왜 그럼 그런 말이 나왔느냐. 이게 취중진담이라는 건 굉장히 미화시킨 말이고, 술이 이렇게 들어가면 본래 마음속에 갖고 있던 무의식 속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극들이요,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미소 짓고 생글생글거리고 뭐 이런 사람이 술만 먹으면 굉장히 막 폭력적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평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자제나 억제를 너무나 강요당했던 사람은 술만 먹으면 울어. 술만 먹으면 울어. 네. 뭐 그런 사람도 있고. 그 다음에 어떤 욕구 불만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던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렇게 막 그냥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 돈을 그냥 막 쓰고 그냥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. 저 아시는 분도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시고 좀 알뜰하시고 그런 분인데 술만 먹으면 아니 그냥 그 뭐라 그러죠? 집에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택시 타고 와 그러면서 막 3만 원 5만 원 막 줬대요. 저는 그 시간까지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?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무의식이 아주 근데 그냥 이렇게 웬간하게 먹으면 안 되고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야 된다니까. 코가 삐뚤어지게 이 정도 돼야 그런 무의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나오는 취중진담. 이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만났구나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건 아주 작정하고 만들어야 되죠. 근데 저는 작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진짜 그 진실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좀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고 저는 저대로 그 친구한테 굉장히 나름 상처도 좀 있었고 근데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상처는 있지만 또 필요는 하고 그런데 또 그 친구도 나를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도움을 주면 줬지.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관계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. 제가 이제 멀리 못 나가니까 잘 저희 집 앞에 되게 꾸리꾸리한 진짜 막 한 70년대 한 선술집 같이 생긴 그런 술집 딸랑 하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일단 이제 얘는 이제 남자친구랑 문제가 생겼고 아침 점심도 안 먹었대요. 근데 아시지만 빈속에 술이 들어가면 술이 더 빨리 취하는 거 아시잖아요. 똑같은 소주를 한 병씩 먹었는데 나는 멀쩡한데 얘는 이제 완전 맛이 갔어. 아까 내가 얘기했던 코가 삐뚤어지고 내가 있었잖아. 이 단계까지 간 거야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그 오빠까지 이제 불러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취했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딱 하나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요때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. 근데 나는 그 진심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제가 살짝 질문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진짜 너무 레알한 진심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그 친구랑 4년, 5년, 6년을 정말 맨날 단짝이라고
다들 알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.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실을 제가 맞닥뜨렸어요. 그러고 나서 꼭 진실을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때는 갑자기 그쵸, 내가 피드백을 확 주는 방법 하나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극을 주는 방법 하나. 그 다음에 보통요 그냥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요 누구나 만나면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구나 만나면 아무한테나 진짜 딱 누나 내 스타일이야 이런 막 그냥 남발하는 사람. 우리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, 이런 거 남발하는 사람. 그래서 나는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내 딱 아이고 진짜 보니까 나 말고 뉴페이스가 들어오면 또 걔한테도 그 짓을 하고 있어. 그럼 그냥 걔는 뭐예요? 이제 습관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반복성인가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에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고서 조금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요게요, 이건 이제 친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, 요게 이제 조금 기준을 넘어서면 이건 폭력이 되는 거죠. 왜냐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한 개념에서의 장난, 실없는지 이 장난을 쳐보면 그 사람이 평소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.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?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근데 그런 거를 알 때 어떤 방법을 써야 알 수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장난이라.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아프게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팍 친다고 이런 거 말고, 이렇게 사소한 장난 있잖아요. 사소한 장난을 쳤는데 누가 봐도 그건 그냥 사소한 장난이야. 사소한 장난인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화를 너무 예민하게 내는 거예요. 그 사소한 장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앉으려고 봤는데 이렇게 쑥쑥 밀어갖고 궁뎅이가 이게 손에 닿는다거나.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치를 떨 정도의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성추행이 될 수는 있지만,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평소에 그 말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, 나는 너밖에 없어, 우리는 세상에 없는 커플이야,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작은 장난에 너무 과다하게 화를 낸다.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애착의 정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필요나 그냥 썼어?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모든 그 애착 단계에서의 검증된 겁니다.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지만, 우리가 애착이 정상적으로 된 관계냐, 친한 관계냐, 친하지 않은 관계냐를, 아니면 이용하는 단계냐,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단계냐, 도구화로 하는 관계냐를 알아보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면, 장난이나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, 나한테. 근데 누가 나한테 작은 장난이나 실없는 소리나 농담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거나,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지나게 생각해서 작은 장난이나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냥 야 그런 소리 하지마,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, 이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화를 민망하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다? 그러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말들의 진위는 거의 없다. 그 사람이 보여줬던 그 행동이, 내가 장난을 쳤을 때 보여줬던 그 사람의 반응이 말보다 몇 배 더 진심을 나한테 표현한 거다,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, 그 사람의 평소의 말,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 나눴던 행동들,
이것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거의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맨날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뭐 서로 우리 뭐 너밖에 없는 거 알지? 뭐 커플 반지하고 우정 반지 나누고 뭐 별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하고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편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자주 통화하고 안 하고 뭐 커플 반지를 하고 안 하고 자주 놀러를 가고 안 가고 맨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라는 건 있는 거고 상대의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그 진짜 상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계기가 뭐냐면, 근데 이게 참 거시기는 한 게,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, 내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, 내 인생에 아주 위험한 지금 위기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,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느냐가 그 친구가 수십 년 동안 나한테 했던 말과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보다 훨씬 더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사실은 뭐 안 겪은 거 없이 다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평생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뭐 그런 큰 위기를 겪는 건 아니잖아요. 왜 위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이제 명리학에서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. 어떤 사주가 좋은 거야? 막 이러고 물어봐요. 그럼 뭐 돈을 많이 번다는데 뭐 권력을 뭐 크게 아닙니다. 명리학에서요, 어떤 사주가 좋으냐, 그냥 크게 아니면 잔잔한 위기나 잔잔한 굴곡이 있겠죠.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뭐 살아갔는데 어떻게 아무 그것도 없어요. 무슨 그거는 이제 뭐 그쵸, 조작된 그림 속 교과서 속에 있지 않는 이상,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롤러코스터처럼 훅 떨어지거나 뭐 아주 큰 실패를 하거나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한 좌절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정도. 그래서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다 상대,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친구다, 좋은 사람이다, 가까운 사람이다,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말해왔던 사람들이 그 바닷길이 쫙 양갈래로 갈리더라고요. 뭐냐면 피하는 사람과 더 다가오는 사람. 근데 개털대고 쪽박 찾는데 피하는 사람은 뭐예요? 아, 저게 또 이제 망해갖고 또 나한테 돈 꿀라 그러는 거 아니야? 나한테 빌 붙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런 사람들은 연락이 다 끊깁니다. 근데 다가오는 사람은 나한테 빼갈 게 뭐가 있어요?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?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거야. 야, 그럴 때 조금 전에 사람이라도 만나고 혼자 있으면 안 돼.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지갑에 2,000원 들고 한 달을 살고 앉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뭘 해줄 수가 있겠어? 그러니까 나는 안 만나고 싶은 거죠. 그럴 때, 야, 내가 사면 되는 거지. 그럼 내가 망하면 너 안 살 거냐?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.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뭐 솔직히 상처받을까봐 뭐 할까봐 막 대놓고 뭐 위로 이런 거 안 해요. 뜬금없이 툭 전화 와갖고요. 야, 너 여기 집 앞 지나가고 있는데 뭐 집에 누구 있어? 그래서 내가 나가지 못할 상황이면 나 잠깐 들어가도 돼? 뭐 이러거나. 그럼 뭐 바리바리 쌓았어. 그래서 쌓아서 뭐 얘기 좀 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러고 가고. 그리고 가끔 또 전화도 합니다. 그 친구도 뭐 1년에 뭐 몇 번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는 친구인데 내가 싹 위기에 처하니까 횟수가 잦아지더라고. 긴 통은 안 해도. 잘 지내지? 뭐 별일은 없는 거지? 야, 뭐 나한테 티켓 뭐 생겼는데 너 노래 좋아하면 뭐 같이 갈래?
이게요,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족부터 시작이 돼요. 가족, 부모, 형제, 친구, 연인, 남편, 자식까지. 그래서 보통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매우 높은 가족은 사실 진정성으로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나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필요나 수단이나 이런 거에 의했을 때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고, 아니 물론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수야 없겠지만 그런 걸로 가정이 파탄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파탄의 3요소 있잖아요. 뭐 여자, 도박, 폭력, 요 세 가지. 여자, 도박, 폭력, 요게 아닌 걸로.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위기라는 것이 탁 나한테 오는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여태까지 했던 모든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, 그 말과 플러스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보다도 이 위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하는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되기는 하더라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기를 맞아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,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, 요 얘기고, 나머지는 내가 얘기했던 갑자기 한번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직접적으로 실행해 보는 거, 그 다음에 아주 그 무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자극을 한번 깊이 줘보는 거, 그 다음에 장난을 한번 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반응들, 이걸 한번 본다든가,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만 그러는지 다른 사람,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라는 거, 그 다음에 혹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라져 가는지, 이 5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말이 나한테 진심이었는지,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관계인지, 아니면 순전히 뭐 뜯어먹을 게 없나, 붙어먹을 게 없나, 이용할 게 없나, 아니면 무슨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심심해서, 아니면 뭐 데리고 놀라고, 뭐 이런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래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. 그 말만 믿으면 뭐 말은 뭐 다들 좋지, 뭐 말 속에 뭐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. 뭐 뉴스만 봐도 정치인들 뭐 다 입으로는 뭐 다 국민을 위하고 뭐 공정과 상식과 뭐 법과 원칙과 뭘 하고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.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뭐 범죄자도 많고 지멋대로 하는 인간도 있고, 그냥 폭력적인 인간도 있고, 개념 상실 인간도 있고, 그다음 뭐 각종 뭐 진짜 사기꾼 같은 놈도 있고 다 있잖아. 우리가 그 사람의 말로만으로는, 거기에 글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말로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. 거기에는 내가 하는 반응, 그 말에 대한 반응, 이 반응의 5가지 요소를 적절히 접목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한다면,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, 제가? 네.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건요, 제가 지금 거의 화장을 안 하고 있는데, 한동안은 누가 조금 해준 적이 있었는데, 하여튼 이타저타 해서, 뭐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해갖고 이제 뭐 새로 사람을 교체하지 않았어요. 근데 나의 어떤 모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, 그래도 막 민낯은 좀 그렇잖아. 뭐 무슨 연예인만큼 막 그런 그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,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갖추는 정도의 뭐를 할 때 뭐가 하나 포인트가 가장 이 효과가 극대화적으로 드러날까를 이렇게 챙겨봤더니
그리고 립스틱이더라고요. 그 화장을 거의 안 했어도 립스틱을 좀 선명하게 또렷하게 바르면 그래도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,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진심을 말하고 있는지, 그 사람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사실 다는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그 말을 내가 말한 요 5가지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립스틱 하나만으로 확 그래도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느낌을 살릴 수 있는, 즉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, 뭐 요런 너무 엮었나? 네. 그런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는 뭐겠어요? 립스틱이겠죠. 네. 뭐 그거는 이따 가서 얘기하고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싫어하는 여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고, 그래서 저의 몸은 점점 더 탄력이 붙고 텐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